최근 언론을 통해 소개된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법률부감 세상에 이런 법이 고정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판결 어떤 건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한번 소송을 통해서 재산 분할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미 한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판을 할 당시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네. 예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85년경 혼인해서 약 3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소송을 통해서 이혼했습니다. 네. 당시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고 네. A씨는 이를 전액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A씨가 그로부터 약 한 1년이 넘게 지난 2019년 8월경에 우연히 어떤 건물의 관리 사무실에서 B씨에게 누수공사와 관련하여서 쪽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B씨가 혼인 기간 중에 A씨 몰래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해서 이 추가로 발견한 건물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게 된 것이죠. 네네. 소송에서 B씨는 이미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A씨의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거든요.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금 1,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재산분할 재판이 이제 한 번 확정이 된 건데 예외적으로 다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셈인데 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법리가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이 되어 있는 판결인데요. 만약 최초의 재산분할을 할 당시에 그 추후에 새롭게 발견된 재산, 예를 들면 이번에 이 건물 같은 거죠. 네네. 이게 만약에 미리 알려졌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되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러한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은 이혼소송에서 사람들이 일단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숨기고 볼 것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재산을 숨겨놓고 재판을 마치기만 하면 자기 것을 안 나눠줘도 되니까요. 네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밝혀진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산분할 금액이 이제 1,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네. 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재산분할을 할 때는 그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라는 비율을 정하게 되거든요. 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추세는 가정주부로 생활을 한 아내에게도 약 40%에서 50%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예. 부부로서 같이 생활을 유지해온 다른 사람에게도 약 절반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이 사건에서 B씨가 건물을 살 당시에 대출 받은 거 빼고요. 실제로 투입한 돈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재산분할로 1,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니까 거의 한 50% 정도의 비율이 인정된 것이죠. 그러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더 소개해드릴 유사한 판결이 있는데요. 별도의 사건인데 이혼소송에서 합의를 하고 재판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서로 간에 일체의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을 했기 때문에 예. 아내가 남편이 받을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내가 이 재판이 다 확정된 다음에 네네. 이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다가 분할을 청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당연히 그 전 재판에서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권은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청구권과는 별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혼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예. 이에 대해서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 재산 청구권과는 또 다른 부분으로 판단을 한 거군요. 네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재산분할 재판을 할 당시에 이 명백하게 고려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추후에 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경우에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네.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다가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내용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8세인 B군은 검도장에서 뛰어다니던 7세 A군과 장난을 치다가 A군의 다리를 걸어서 상의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네. A군은 수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네. 이에 A군의 어머니가 A군을 대리해서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예. 소송에서 A군의 어머니는 직장에 9주간의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회사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고 네. 이 수술 후 아이를 간호하면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위자료를 주장했어요. 네. 이 법원에서는 A군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감안되어야 한다면서 B군의 아버지가 위자료 명목 등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워킹맘에 대한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을 해준 건데. 네. 자, 그러면 잘못을 한 아이에게는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까?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예, 예. 민사적인 책임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규정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통상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면은 자기 행동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봐야 하고요. 아하. 형사적인 책임은 분명하게 규정을 해두었어요. 예. 현행법상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 나이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을 낸다거나 교도소에서 징역을 산다는 등의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보호기관으로부터 관찰을 받을 수도 있고 범죄가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가 네. 아는 그 소년원에서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린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년 보호 처분 같은 것을 비롯해서 일체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 B군은 8세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 이제 사회 일각에서 이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소년들에 의해서 심각한 중범죄가 보도될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네네.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보는 그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상태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빠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형사처벌 연령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경우에 그 스스로가 삶을 더욱 비관한다거나 또는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다른 범죄를 학습하여서 재범률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참 이 어려운 부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른이 이 비군과 같은 잘못을 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장난을 치다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이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 9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